제5편 행정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복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문제 1.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합니까? 답. 예. 문제 2. 국가배상법과 헌법 제29조는 배상 책임자와 유형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 1. 헌법은 배상 책임자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 2. 헌법은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직무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뿐 아니라 영조물의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 국가배상법 제2조 등 문제 1. 일시적, 한정적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도 공무원에 포함됩니까? 답. 예. 문제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 보호 등의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아버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입니까? 답. 예. 문제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인 변호사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합니까? 답. 예. 문제 4. 소집 중인 향토예비군과 의용소방대원은 모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5.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6.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는 권력작용만을 의미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7.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한 경우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8.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되면 당연히 국회가 위법 행위를 한 것입니까? 답. 아니요. 문제 9.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국가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까? 답. 예. 문제 10. 재판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의 인정에 있어서 위법은 판결 자체의 위법을 뜻하는 것입니까? 답. 아니요. 문제 1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설령 본안 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12.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까? 답. 예. 문제 13. 실질적으로 직무집행 행위가 아니거나 주관적인 직무집행 의사가 없으면 직무행위가 아닙니까? 답. 아니요. 문제 14. 상급자가 전입 사병인 하급자에게 암기 사항에 관하여 교육하던 중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한 경우에 그 폭행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에 해당합니까? 답. 예. 문제 15.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답. 예. 문제 16. 민법상 사용자 면책 사유는 국가배상법상의 고의, 과실 판단에도 적용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17. 과실의 기준은 해당 공무원 개인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18. 고의, 과실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 원고. 문제 19.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 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20. 위헌, 무효임이 명백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수사, 재판 등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까? 답. 예. 문제 21.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학설이나 판례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에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22. 재량 준칙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면 곧바로 과실이 인정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23. 어떤 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24. 국가 배상 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까? 답. 예. 문제 25. 성폭력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까? 답. 예. 문제 26.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답. 예. 문제 27. 개인의
권리 침해가 있었다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28-1.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의 조치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조치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답. 예. 문제 28-2.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로 판단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29.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 예. 문제 30. 경찰권의 발동 여부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재량 권한에 속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합니까? 답. 예. 문제 31. 토석 채취공사 도중 경사지를 굴러내린 암석이 가스 저장 시설을 충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토지 형질 변경 허가권자에게 허가 당시 사업자로 하여금 위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32.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가 배상 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답. 예. 문제 33.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 반드시 본적지 관할관청에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 본적지의 호적관서로 하여금 그 정정 사항의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까? 답. 예. 문제 34.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전과 기록을 조회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에 회보 의무를 부과한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 정당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입니까? 답. 아니요. 문제 35. 공무원의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경우 과실도 인정됩니까? 답. 예. 문제 36.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 인사가 당연히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답. 예. 문제 37.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여야 합니까? 답. 예. 문제 38.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였고 부실하게 운영하여 주민들의 행정 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39-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요구됩니까? 답. 예. 문제 39-2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이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답. 예. 문제 40.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도 당연히 부정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4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답. 예. 문제 42.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의 기준은 배상심의의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까? 답. 예. 문제 43.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뺄 수 있습니까? 답. 예. 문제 44.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문제 45.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 위임된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도 비용 부담자로서 국가 배상 책임을 집니까? 답. 예. 문제 46. 공무원 개인이 지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까? 답. 예. 문제 47. 고의,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집니까? 답. 예. 문제 4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경우에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답.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문제 49-1. 경과실로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49-2.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답. 예. 문제 50. 공무원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라면 경과실의 경우에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을 집니까? 답. 예.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 국가배상법 제5조 등. 문제 1. 국가배상법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누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문제 2.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의 배상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과 민법을 비교하면 민법은 공작물의 하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자연공물을 포함한 영조물의 하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이 민법보다 책임 대상이 넓다는 점, 민법은 점유자의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점유자의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문제 3.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과실 책임입니까? 답. 아니요. 문제 4.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등이 사실상 관리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답. 예. 문제 5. 공사 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옹벽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답. 예. 문제 6.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7. 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 관리자에게 학교 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합니까? 답. 예. 문제 8.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제3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까? 답. 예. 문제 9.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 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까? 답. 예. 문제 10. 재정적 사유는 절대적 면책 사유가 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11.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에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국가배상법 제5조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의 면책 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12-1.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 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고려하여야 합니까? 답. 예. 문제 12-2.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 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까? 답. 예. 문제 13.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 주체에게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관리 주체가 집니까? 답. 예. 문제 14.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 등의 배상 책임은 부정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15.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 설치, 관리자 또는 비용 부담자. 문제 16. 손해 원인에 대해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 등은 그 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답. 예. 문제 1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그 관리 권한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현 시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의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국가라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18. 외국인은 어떤 경우에 배상 청구권을 가집니까? 답. 상호 보증이 있을 때. 문제 19. 외국인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하여 상호 보증이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20.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 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21. 전투경찰 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경찰 공무원에 해당합니까? 답. 예. 문제 22. 이중배상 금지 요건 중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이란 일반 직무 집행도 포함됩니까? 답. 예. 문제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됩니까? 답. 예. 문제 24.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까? 답. 예. 문제 25.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26-1. 대법원은 공동불법 행위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까? 답. 아니요. 문제 26-2. 헌법재판소는 공동불법 행위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까? 답. 예. 문제 27.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도가 가능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28.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29.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30.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31. 배상 결정에 동의하거나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예. 문제 32.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 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항상 구속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33. 국가 배상 책임을 공법적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나 재판 실무에서는 민사 소송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답. 예.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 손실보상 청구권의 요건 문제 1.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민간 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됩니까? 답. 예. 문제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사업 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합니까? 답. 예. 문제 3.
위법한 건축물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까? 답. 예. 문제 4.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기대 이익이나 자연적, 문화적 학술 가치도 포함된다고 봅니까? 답. 아니요. 문제 5. 생명, 신체 등 비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침해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6.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여야 합니까? 답. 예. 문제 7. 공유 수면 매립 면허에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 어업권자는 공유 수면 매립 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8.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속 채취 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9.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헌법 제23조는 보상 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만 법률 규정에 유보하고 있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10.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 보상을 의미합니까? 답. 예. 문제 11. 개발 이익은 완전 보상의 내용에 포함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12. 당해 공공사업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도 배제하여야 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13. 국토교통부가 2008년 8월 26일 언론을 통해 전국 5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답. 예. 문제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답. 예. 문제 15.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 사용이 적법한 개발 행위로 인해 제한됨으로써 얻는 불이익은 특별한 희생입니까? 답. 아니요. 문제 16.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는 어떤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까? 답. 당사자 소송. 문제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합니까? 답. 예. 문제 18. 헌법 제23조 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규정과 보상 규정을 불가분 조항으로 봅니까? 답. 아니요. 문제 19. 대법원의 판례 이론에 의할 경우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도 관련 법률의 유추 해석 등을 통하여 손실보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답. 예. 문제 20.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 법률은 헌법 위반이 됩니까? 답. 예. 문제 21-1.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합니까? 답. 예. 문제 21-2.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공필요의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넓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22. 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까? 답. 예. 문제 2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 하락이나 지가 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의 것입니까? 답. 예. 문제 24.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고 봅니까? 답. 예. 문제 25.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 규정을 두었지만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까? 답. 아니요.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문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됩니까? 답. 예. 문제 2.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주관적 가치도 보상 대상이 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3.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 시 당해 공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도 고려하여야 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4. 원칙적으로 공공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고시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5.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때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그 잔여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까? 답. 예. 문제 6.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폐업과 휴업의 구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영업의 이전 가능 여부. 문제 7-1. 구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 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합니까? 답. 예. 문제 7-2. 영업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기대 이익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8. 사업 인정고시는 수용 재결 절차로 나아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 보상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영업 손실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9.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과 이주대책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강행 법규입니까? 답. 예. 문제 10-1.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됩니까? 답. 아니요. 문제 10-2.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입니까? 답. 예. 문제 10-3. 세입자를 이주대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답. 아니요. 문제 11. 이주대책은 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내용 결정에 있어 재량을 가집니까? 답. 예. 문제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에 공익사업 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입니까? 답. 예. 문제 13.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까? 답. 예. 문제 14-1. 대법원은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봅니까? 답. 예. 문제 14-2. 헌법재판소는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봅니까? 답. 아니요. 문제 15. 간접적인 영업 손실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까? 답. 예.
문제 16.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사업지구 밖에서 수산 제조업에 대한 간접 손실이 발생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답. 예. 문제 17.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포함됩니까? 답. 예. 문제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19. 사업 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토지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의 성질을 가집니까? 답. 예. 문제 19-2.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소유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한 경우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예. 문제 2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의 잔여지 수용 청구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합니까? 답. 예. 문제 21. 잔여지 수용 청구권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답. 형성권. 문제 2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23. 손실보상은 오로지 금전 보상만 가능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24-1.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답. 예. 문제 24-2. 사업 시행자가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까? 답. 아니요. 문제 25. 개인별 보상이 원칙입니까? 답. 예. 문제 26.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합니까? 답. 예. 문제 27.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까?
답. 예. 문제 28.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의 상계가 가능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는 없습니까? 답. 예. 문제 30.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답. 사업 시행자. 문제 31.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 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증액 재결을 할 수 없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32-1.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집니까? 답. 예. 문제 32-2.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필요적 절차입니까? 답. 아니요. 문제 33.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는 누구이며 소송 대상은 무엇입니까? 답. 피고, 수용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대상, 수용 재결. 문제 34. 수용 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제기하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입니까? 답. 아니요. 문제 35.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36-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보상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여러 보상 항목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예. 문제 36-2.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 신청이 있는 보상 항목들에 관해서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 금액이 일부 보상 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 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보상 항목 상호 간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37.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됩니까? 답. 아니요. 제32강. 손해 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문제 1.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은 분리 이론과 가깝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2. 우리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답. 아니요. 문제 3.
수용적 침해와 수용 유사 침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위법, 적법 여부. 문제 4. 적법한 공행정 작용으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것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희생보상 청구권. 문제 5. 결과 제거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필요합니까? 답. 아니요. 문제 6. 결과 제거 청구권은 권력 작용뿐만 아니라 관리 작용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됩니까? 답. 예. 문제 7.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결과도 결과 제거 청구권의 대상이 됩니까? 답. 아니요.